쉼없이 흘러온 우리의 강. 그 물길과 함께 살아온 토종 물고기들에 있습니다. 이 강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독특한 번식 전략을 이어왔죠. 격정적으로 춤을 추듯 알을 낳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알을 지키기 위해 물속에서 돌탑을 쌓는 물고기도 있죠. 멀고 험한 여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강에서 대를 이어온 토종 물고기들을 만납니다.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흐르는 사행천인 동강. 귀숙도는 침식작용은 한반도 형태와 같은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철 동강은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강에는 주로 냉수성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바위 틈에서 쏘가리가 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음치도 잔뜩 움츠린 모습입니다. 귀한 토종 물고기인 얼음치. 8줄의 까만 줄무늬가 물 밖에서 보면 어른거린다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동강에 봄이 왔습니다. 물속 세상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독특한 행동을 하는 이 물고기는 새미. 수컷 입가에 돋은 여드름 같은 추성이 산란기임을 알려줍니다. 혼인색으로 아름답게 단장도 마쳤죠. 암컷은 짐짓 모른 채 먹이에 집중하고 수컷은 꼬리 지느러미로 땅을 팝니다. 새미는 자갈 틈을 헤집어 산란 털을 만드는 중입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금강모치까지 몰려들어 물속은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새미는 강바닥과 수직으로 몸을 세워 땅을 팝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하죠. 산란은 순식간입니다. 암컷이 다가오면 1초 남짓 짧은 시간에 산란과 방정이 이루어집니다.
산란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알은 자갈 틈이나 바닥에 붙이고 모래로 덮습니다. 알을 노리는 놈들도 있습니다. 금강무치입니다. 금강무치는 새미의 산란터를 넘보기도 합니다. 산란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새미의 산란터에 산란과 방정을 합니다. 새미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번의 지느러미질을 합니다. 산란터가 완전히 모래에 덮일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동강은 또 다른 생명들을 불러들입니다.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던 비오리들이 동강을 만나 정착했습니다. 비오리들이 향하는 곳은 석회암 절벽. 평상시 강가 풀숲에 살던 비오리는 번식기가 되면 절벽지대로 찾아듭니다. 석회암 절벽에 난 무수한 구멍들이 비오리들의 둥지가 된 것이죠. 다른 지역에선 둥지를 찾아 틀지만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비오리가 동강에서 텃새가 된 이유죠. 녀석은 이 바위굴에서 13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비오리는 알을 품는 것부터 모든 육아를 암컷이 도맡아 합니다. 어미는 자신의 가슴털을 뽑아 알을 보호하고 이때 드러난 맨살, 포란반으로 알을 품습니다. 물 속에서도 대를 잇는 작업들이 이어집니다. 차고 자갈 많은 물에 사는 얼음치는 산란기 독특한 행동을 하죠. 암컷 한 마리가 돌과 자갈을 물어 나릅니다. 뱃속에 알이 가득한 암컷은 지금 산란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암컷 뒤에서 주위를 경계하는 수컷. 혼인기의 징표인 추성이 머리와 몸 표면에 생겨났나요? 바닥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자 얼음치 암컷이 산란을 하고 동시에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시킵니다. 산란 후 암컷은 다시 자갈을 물어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알을 덮어 보호하기 위해서죠. 알이 보이지 않게 돌이 제법 쌓이자 얼음치 부부는 다시 한번 산란과 수정을 합니다. 밤에도 산란은 계속됐습니다. 산란 뒤에 돌탑을 쌓는 작업도 반복됐습니다.
관찰 결과 얼음치는 밤낮을 쉬지 않고 사흘 동안 모두 9번에 걸쳐 산란을 했습니다. 마지막 산란을 끝낸 후에는 돌탑을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산란탑 안에서 알은 천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강가에서 검은 댕기 해오라기가 무언가를 주시합니다. 피라미입니다. 피라미의 산란은 격렬한 모래 폭풍을 일으키죠. 수컷 피라미의 아름다운 혼인색은 오히려 표적이 돼버렸습니다. 물총새의 긴 부리는 물고기 사냥의 제격입니다. 새들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물고기 덕에 살아가죠. 생태계의 순환에 물고기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토종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곳. 우리나라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 두타연. DMZ 내에 위치해 있죠. 봄의 물길이 열목어들을 불러 모읍니다. 열목어는 계곡 상류에 차고 맑은 물을 좋아하죠. 한여름에도 수온이 섭씨 20도를 넘지 않는 물에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매년 4월 중하순이면 열목어는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계곡을 찾아 강을 거슬러 오릅니다. 멀고 험한 여정을 앞둔 열목어. 열목어의 비상이 시작됐습니다. 높은 폭포를 거슬러 오르기란 쉽지 않죠. 대를 잇기 위해선 오르고 또 올라야 합니다. 자연의 부름 앞에 열목어는 북으로 오릅니다. 이제 최전방 철체가 수 킬로미터를 오르느라 힘이 빠졌지만 산란을 위해서는 수중보를 또 넘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목어의 마지막 비상. 자연의 위대한 여정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는 법이죠. 수입천 상류의 수에 도달한 열목어. 이곳은 작은 자갈들이 많아 산란하기에 안성맞춤이죠. 우선 꼬리를 쳐 산란장을 만듭니다.
암컷 산란에 맞춰 수컷이 방정에 수정을 하는 건 여느 물고기와 같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 DMZ의 물길에서 생명이 태동합니다. 열목어는 다른 천적들이 알을 훔쳐먹지 못하게 알 낳은 털을 덮습니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올라와 알을 낳았지만 이 알들은 배고픈 멧돼지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백로도 호시탐탐 물고기를 노립니다. 이 시기 새끼를 키우는 외가리들은 더 절박합니다. 가로채기도 사냥의 한 방법이죠. 외가리는 새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월척을 낚았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 금강에는 생명 탄생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위 앞을 지키고 선 녀석은 우리 강에만 사는 꺽지입니다. 이 시기 꺽지는 유난히 예민하죠. 침입자가 발각되면 그대로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카메라에도 무척 까칠하게 굽니다. 이 모든 건 번식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꺽지 부부가 산란을 시작했습니다. 암컷의 산란공이 제법 부풀었군요. 암컷이 배를 뒤집고 돌에 알을 낳으면 수컷은 뒤를 따르며 방정에 수정시킵니다. 꺽지의 알은 점성이 있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꺽지의 알의 개수는 300여 개. 부화하기까지 보통 2주가 걸립니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떠나버리고 알을 돌보는 건 온전히 수컷의 몫입니다. 물 밖에서도 생명활동은 한창입니다. 노랑할미새는 물가의 벌레를 잡아먹고 살죠. 한 놈이라도 더 먹이려면 어미는 쉴 새 없이 여울을 오가야 합니다. 다시 꺽지의 큰 돌 산란터로 가볼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토종 물고기, 감돌고기가 잔뜩 모였습니다. 알을 지켜야 하는 꺽지 수컷, 그냥 둘 리가 없죠.
화를 내며 쫓아냅니다. 그래도 자꾸만 몰려드는 감돌고기들. 여기저기서 침입해오는 통에 꺽지는 쫓아내기 바쁩니다. 하지만 꺽지의 위협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군요. 기어이 집 안쪽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감돌고기도 쉽게 물러날 기세가 아닙니다. 인해 전술로 밀려오는 감돌고기 떼를 꺽지 수컷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단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제 꺽지의 힘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감돌고기는 산란터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꺽지의 알을 뜯어먹기까지 합니다. 감돌고기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뒤엉켜 산란과 수정을 반복합니다. 힘이 빠진 꺽지 수컷은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이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감돌고기들 간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감돌고기의 산란 행동은 탕란으로 우리 강에서 진화한 산물입니다. 감돌고기의 알은 약 3,000개. 이제 꺽지 수컷은 감돌고기 알까지 떠맡은 신세입니다. 알에 눈독을 들이는 놈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 하지만 꺽지가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치밀한 꺽지의 경계망은 물고기 한 마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번엔 퉁살입니다. 날렵한 퉁살이는 꺽지에게 쉬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승자는 언제나 꺽지죠. 꺽지에게 공격받은 퉁사리도 토종 물고기입니다. 자그마한 눈에 네 쌍의 긴 입수염을 가진 퉁사리. 노란 빛깔에 몸이 길쭉하죠. 돌 밑에 꼭꼭 숨어 살아서 좀처럼 보기 힘든 물고기입니다. 퉁사리는 한반도 강의 유일한 고양이입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금강과 일부 지역에서만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 귀한 토종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꾸구리입니다. 개체수도 적고 물살이 빠른 곳에 살아 꾸구리를 만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사람들은 꾸구리를 여울 고양이라고 부르는데요. 녀석의 눈 때문입니다. 꾸구리의 눈은 다른 물고기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치 고양이처럼 실눈을 뜨고 있죠. 보름달이 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깜깜한 밤. 일반 조명 없이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꾸구리의 눈은 오히려 또릿또릿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꾸구리는 야행성 물고기인 것이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빛을 모으면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밝은 낮에는 동공을 최대한 닫고 지냅니다. 오랜 세월 환경에 적응해온 진화의 결과겠죠. 태양이 뜨거운 내성천의 모래밭. 자라 한 마리가 모래 위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평소보다 느리고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더니 모래 속으로 파고듭니다. 물 속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래는 제일 편한 보금자리죠. 이불 속으로 파고들듯 모래를 덮더니 꼬박 반나절이 지나도록 꿈쩍도 않습니다. 한참 뒤에야 자라가 다시 목을 빼고 주변을 살핍니다. 다시 서서히 무거운 몸을 옮깁니다. 녀석이 떠난 모래 속에는 알이 묻혀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자라는 황급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끼를 품고 기르는 어미는 만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모래 위의 무수한 짐승의 발자국은 주변의 천적을 의미하니까요. 질 세상을 만난 듯 밤에 백사장을 누비는 녀석은 수달입니다. 수영과 사냥의 명수죠.
육지보다 물속에서 몸짓이 더 빠르고 유연합니다. 눈으로 뒤쫓기도 힘든 사냥감을 순식간에 쫓아가 낚아챕니다. 건너편 기슭으로 올라간 수달. 알고 보니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먹이 사슬이 풍부하고 새끼를 기르기에 안전하다는 증거죠. 우리 강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대를 잇는 토종 물고기가 있습니다. 묵납자루 한 쌍이 민물 조개에 관심을 보입니다. 산란을 위해서죠. 묵납자루는 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묵납자루 암컷의 배에서는 알을 낳는 산란관이 길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 수컷은 알을 얼른 주워 먹습니다. 조개의 몸에 산란관을 꽂아 넣는 일이 생각처럼 쉽진 않죠. 수컷이 휘방꾼을 몰아내고 암컷은 두 번째 산란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재빨리 정액을 뿌려 수정을 시킵니다. 완벽한 성공입니다. 묵납자루 외에도 각시붕어, 떡납줄갱이, 중고기 등 약 15종의 물고기가 조개에 알을 낳습니다. 수정란은 조개 몸속에서 한 달간 자란 후 1cm 정도의 어린 물고기가 돼 밖으로 나옵니다. 조개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대리모인 셈이죠. 동강 절벽의 비오리 둥지. 비오리가 알을 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마리는 벌써 깨어났습니다. 탄생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사이 새끼들이 무사히 다 깨어났습니다. 솜털도 보송보송 다 말랐습니다.
밤새 새끼를 돌본 어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비오리 새끼들은 깨어나자마자 둥지를 떠납니다. 어미가 길을 안내하죠.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 어미가 정찰에 나섭니다. 절벽 아래는 바로 도로. 지나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자칫하다간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미가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입니다. 도로에 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어미는 새끼들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내려옵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몸을 던집니다. 새끼들 가슴에 난 굵고 짧은 털이 떨어질 때 충격을 흡수하죠. 무사히 도로에 내려선 비오리 가족은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차가 없는 사이 어미는 재빨리 새끼들과 도로를 건넙니다. 강은 비오리 가족이 살아갈 터전. 잠시도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둥지를 벗어나면 야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비오리 새끼들은 날기 전에 헤엄치는 것부터 배웁니다. 거센 물살을 스스로 헤쳐나가며 비오리는 성장합니다. 한 달 후. 어느새 비오리 새끼들이 성큼 자랐습니다. 야생의 시간은 새끼들을 강하게 만들어줬죠. 사냥 실력도 늘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잠수를 해 뒤쫓습니다. 비오리는 9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쫓는 비오리 새끼. 하지만 깊은 물에선 아직 쉽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한 녀석이 보란듯이 성공해냅니다. 비오리들은 동강의 물고기를 자양분 삼아 이 강의 새 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합니다. 산란한 지 12일 된 꺽지의 산란터. 수컷 꺽지는 한결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부화는 꺽지의 알보다 감돌고기 알이 2-3일 정도 빠릅니다. 이러한 탕난 설계는 감돌고기에 계산된 전략입니다. 먼저 부화에 나가야 포식자 꺽지에게 잡아먹히지 않죠. 감돌고기 새끼들이 자신을 감쌌던 알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돌고기의 위험한 전략은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때마침 침입자가 들었는데요. 가만히 있을 꺽지가 아닙니다. 감돌고기 치어들은 이번에도 꺽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감돌고기가 떠나간 지 3일 후 꺽지 수컷이 바위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지느러미 짓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제 꺽지 아래 부화도 임박했습니다. 마음이 급한 수컷의 지느러미는 더욱 바삐 움직입니다. 드디어 새끼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부성의 힘으로 탄생시킨 귀한 생명들입니다. 꺽지 수컷은 덤으로 감돌고기 새끼까지 키워내는 수고를 했죠. 이것이 바로 야생의 한반도 강에서만 일어나는 생존의 파노라마입니다.
강변 모래밭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자라 어미가 모래 속에 알을 낳은 지 45일째. 10마리가 건강하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새끼 자라는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갑니다. 모래강은 이 어린 자라들을 키워내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한반도의 강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토종 물고기들의 위대한 몸짓. 우리의 강이 건강할 때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